늦은 밤, 학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학생 지훈은 잃어버린 교과서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조용한 교실 속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밑을 살펴봤다. 하지만 이상했다. 누군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구 있어요? 조심스레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문이 천천히 열리며 삐걱 소리가 울렸다. 그 바람 사이로 차가운 손 하나가 잠시 스쳤다.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그 손은 분명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희미하게 웃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조용히 문이 닫혔다. 지훈은 교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은 반쯤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불빛이 깜박였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발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그는 급히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사물함 문이 하나씩 쿵 열리기 시작했다. 사물함 안에서 책이 떨어지고 바닥에 그림자가 번졌다. 그림자는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가 혼자 웃는 듯 보였다. 도망쳐. 어딘가에서 여자아이의 속삭임이 들렸다. 지훈은 길을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가까이 들려왔다. 지훈은 복도를 달렸다. 운동장으로 향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그는 교무실 쪽으로 향했다. 불 꺼진 교무실 안에는 의자들이 뒤엉켜 있었고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긴 왜 이래? 그 순간 컴퓨터 모니터가 혼자 켜졌다. 화면에는 하얀 얼굴이 나타났다. 눈이 없고 입이 찢어져 있었다. 그 얼굴이 속삭였다. 지훈아, 나 기억 안 나. 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책상이 스스로 움직이며 문을 막았다. 그는 교무실 안에 갇혀 버렸다. 천천히 불이 깜박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학교 음악실에서 나는 소리였다. 지훈은 손전등을 찾아 복도로 나왔다. 음악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피아노 건반이 스스로 눌려지고 있었다. 도, 레, 미. 마치 누군가가 연습하듯 일정한 박자였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다. 피아노 앞 의자엔 하얀 리본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리본 아래 누군가의 머리카락이 보였다.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리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는 한 소녀가 웃고 있었다. 지훈은 소리쳤다. 그만해. 누구야? 거울 속 소녀는 계속 웃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 속삭였다. 같이 놀자. 거울이 깨지며 조각이 튀었다. 그 파편에 그의 얼굴이 여러 개로 나뉘어 비쳤다. 모든 파편 속에 있는 자신이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나는 울고, 하나는 웃고, 하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는 교실로 도망쳤다. 그곳엔 칠판에 글씨가 써 있었다. 오늘 넌 혼자가 아니야. 분필이 혼자서 굴러가며 글자를 완성했다. 그리고 교실 문이 스르르 닫혔다. 바람이 없는 곳에서 커튼이 펄럭였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밖을 보았다. 운동장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하얀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였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는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다. 지훈은 눈을 비볐다. 다시 봤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인형이 교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인형의 눈이 번쩍 빛났다. 지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인형의 입이 서서히 열렸다. 돌려줘. 내 자리.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교실을 울렸다. 칠판 위의 분필들이 공중에 떠올라 스스로 글을 썼다. 여긴 내 학교야. 지훈은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책장이 스스로 흔들리며 책들이 떨어졌다. 교실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더니 딱 하고 멈췄다. 시간은 밤 3시 33분이었다. 그때 학교 전체에 불이 꺼졌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교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으로 하얀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지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 나를 두고 갔어. 그의 눈앞에 하얀 옷의 소녀가 서 있었다. 피로 얼룩진 리본이 그녀의 머리에 묶여 있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검은 액체가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지훈은 숨을 참고 벽에 몸을 붙였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그 순간 손전등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그의 손목을 누군가 꽉 잡았다. 피가 식는 듯한 차가운 온도였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손은 놓아지지 않았다. 소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넌 이제 나랑 같이 있어야 해.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다. 학교는 이미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복도에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지훈은 교실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하얀 리본이 놓여 있었다. 그 리본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버리려 했지만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살갗에 붙은 듯 들러붙어 있었다. 그의 팔에는 새겨져 있었다. 유진. 모르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훈은 손목에 글자를 가리려 했지만 피처럼 번져 나갔다. 유진, 누구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교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에는 음악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맑고 슬픈 목소리였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문을 열자 오래된 스피커 하나가 스스로 작동하고 있었다. 스피커 속에서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노래가 멈추고 스피커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지훈은 뒤로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는 발자국이 하나씩 생겨났다. 그 발자국은 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것은 곧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급히 달려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 아래는 어둠으로 가득했다. 손전등을 비추자 조심해라는 글씨가 벽에 피로 써 있었다. 그는 발을 멈췄다. 그 순간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떨어진 듯한 무거운 충격음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위를 올려다봤다. 난간 위에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웃었다. 그리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바닥에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인형 하나가 구석에서 굴러나왔다. 그 인형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도서실로 숨어 들어갔다. 도서실은 고요했다. 책장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책을 꺼내려던 순간 책등에 붉은 글씨가 보였다. 유진의 일기. 그는 그 책을 열었다. 첫 장에는 난 아직 학교를 떠나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가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커다란 손자국이 피로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문장. 지훈, 너도 봤지? 그는 책을 덮었다. 책장이 스스로 흔들리며 수백 권의 책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책들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지훈과 한 여자아이가 함께 있었다. 그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나야. 사진 속의 소녀가 바로 유진이었다. 그녀는 생전 학교 친구였지만 사고로 죽은 아이였다. 그는 기억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좋아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외면했었다. 그날 유진은 학교 옥상에서 떨어졌다. 지훈은 그 사실을 잊은 채 평범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학교에 남아 있었다. 지훈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로. 지훈, 나 기억하지? 소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 그는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창문에 그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 뒤로 유진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랑 같이 있어야 해. 창문이 깨지며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조각마다 유진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뒤로 넘어지며 숨을 헐떡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교실 복도 끝에서 종이 울렸다. 새벽 4시의 종이었다. 학교의 종소리는 계속 울렸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리듬이었다. 딩, 동, 딩, 동. 그 소리 사이에 이상한 목소리가 섞였다. 지훈아, 나 기다렸어.
그는 길을 막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벽의 시계가 제멋대로 돌아가며 숫자가 흩어졌다. 시간이 사라지고 있었다. 교실 문틈 사이로 피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글씨가 새로 쓰여졌다. 어서 와, 유진의 교실에. 그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유진을 보았다. 하얀 교복, 젖은 머리, 그리고 그 특유의 미소. 오랜만이야, 지훈. 그녀는 손에 낡은 인형을 들고 있었다. 인형의 눈은 번쩍이며 웃고 있었다. 얘 나를 기억하지 않았어. 지훈은 눈을 떨며 말했다. 그때 너무 무서웠어. 유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난 단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이제 친구가 되자. 영원히.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지훈은 뒤로 물러났지만 문이 사라져 있었다. 교실은 끝없는 어둠으로 변해 있었다. 여긴 어디야?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긴 내가 만든 기억 속이야. 그녀의 발밑에서 피가 번지기 시작했다. 바닥은 점점 붉게 물들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피었다. 지훈의 발자국마다 검은 흔적이 남았다. 유진이 속삭였다. 너도 이제 나처럼 될 거야. 그의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다시 원래 교실이었다. 모든 게 꿈이었나.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여전히 유진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그 인형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깜빡였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이건 진짜야. 그 순간 인형이 입을 열었다. 학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훈은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하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문을 아무리 열어도 같은 교실이었다. 모든 문 뒤엔 똑같은 공간이 반복됐다. 유진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도망칠 수 없어. 그는 벽에 기대어 울부짖었다. 눈물이 피와 섞였다. 손목의 글자가 다시 빛났다. 유진이라는 이름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하얀 손이 그를 향해 뻗어왔다. 그리고 불이 모두 꺼졌다. 모든 불이 꺼진 복도는 깊은 숨을 쉬는 듯했다. 지훈은 손전등을 켜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걸었다. 발밑에서 물소리가 났다. 고개를 숙이자 바닥에는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그 피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하얀 손가락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만, 나가게 해줘. 그 순간 손가락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피 속에서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학교의 벽이 피처럼 녹아내렸다. 지훈은 정신을 잃고 깨어났다. 그는 보건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밤이었다. 시계는 새벽 3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옆에는 간호사가 서 있었다. 괜찮니, 지훈? 그는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의 얼굴은 익숙했다. 그녀의 목에 달린 이름표에는 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너, 어떻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널 돌봐줄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검게 변했다.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지훈은 다시 도망쳤다. 복도는 여전히 무한히 이어지고 있었다. 문마다 다른 유진이 있었다. 한 명은 웃었고, 한 명은 울었고, 한 명은 노래했다. 모두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훈, 함께 놀자. 그는 문을 닫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또 울렸다. 이번엔 역방향으로 동, 딩, 동, 딩. 학교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었다. 그는 1년 전 유진이 죽던 날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날 내가 그녀를 밀었어. 진실이 떠올랐다. 그날 유진은 옥상에서 고백을 했다. 하지만 지훈은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비웃었다. 귀신 같은 애랑 누가 사귀냐고. 그 말에 유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잠시 후 그녀는 난간을 넘어섰다. 지훈은 잡으려 했지만 늦었다.
그녀의 손끝이 공기 속에서 사라졌다. 그때부터 학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노래소리가 들리고 창문에 아이의 얼굴이 비친다고. 지훈은 기억을 억눌렀다. 하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유진은 그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복도 끝에서 문이 열렸다. 그 안은 유진이 떨어졌던 옥상이었다. 밤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 유진이 거기 서 있었다. 그날처럼 다시 와줬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미안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유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점점 커져 교실 전체를 덮었다. 지훈은 한 걸음 물러났다. 그만, 제발. 유진의 그림자가 그를 삼켰다.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걷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점점 비명으로 변했다. 벽에는 아이들의 손자국이 가득했다. 그 사이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가 나아.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유진, 나를 용서해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에 차가운 인형이 쥐어졌다. 그 인형의 눈이 열리며 속삭였다. 영원히, 학교에서. 그리고 불이 켜졌다. 그는 다시 교실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유진의 자리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바로 지훈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거울을 보자 유진의 얼굴이 그의 얼굴과 겹쳤다. 이제 우리 하나야.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칠판에는 새로 쓴 문장이 있었다. 오늘의 전학생 유진. 그의 입이 스스로 웃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붉은색이었다. 그는 교실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날 이후로 학교는 폐쇄되었다. 이상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학생 한 명이 새벽에 사라졌고 교실에는 피로 쓰인 이름만 남아 있었다. 유진 앤드 지훈. 사람들은 학교가 저주받았다고 말했다. 밤마다 복도에서 노래가 들렸고 창문에는 학생 둘의 그림자가 비쳤다. 경비원이 말하길 문 닫혀 있는데 누가 웃고 있었어. 시간이 지나도 그 학교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린다고 했다. 그리고 인형 하나가 교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인형의 눈이 반짝였다. 몇 년 후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그는 오래된 학교의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여긴 아무도 안 쓰지. 그는 교실 문을 열었다. 먼지가 가득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낡은 인형이 굴러나왔다. 민호는 인형을 주웠다. 그 인형의 등에 글씨가 있었다. 유진의 친구, 지훈.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때 칠판이 스스로 움직였다. 어서 와, 민호. 그리고 종이 울렸다. 민호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교실 불이 하나씩 켜졌다. 그 안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얼굴이 없었다. 그 가운데 지훈과 유진이 서 있었다. 둘 다 미소 짓고 있었다. 새 친구가 왔네.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놀자. 민호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였다. 어서 와, 학교에. 종이 3번 울리고 불이 완전히 꺼졌다. 학교 전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복도의 창문들은 동시에 쨍그랑 깨져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며 교실 문들이 모두 열렸다. 민호는 교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무한히 이어지는 복도만 남아 있었다. 그 복도 끝에서 두 그림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지훈과 유진이었다. 새 친구는 도망치면 안 돼. 유진의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민호의 몸이 떨렸다. 벽에는 아이들의 수백 개의 손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손자국 중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민호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넘어졌다. 여긴 잘못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지훈이 속삭였다. 민호는 사력을 다해 일어나 달렸다. 계단을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이 아닌 허공이었다. 그 아래에는 끝없이 떨어지는 어둠만 있었다. 뒤에서 유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얘 도망가.
천장에 붙어 있는 유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아래로 길게 떨어지고 눈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여기선 우리가 규칙이야. 지훈도 벽 위에서 망가진 자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바닥이 갑자기 갈라졌다. 그 갈라진 틈에서 수많은 손이 튀어나왔다. 그 손들은 모두 유진과 같은 어린 손이었다. 손들은 민호를 잡아 끌며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그러나 손의 힘은 너무 강했다. 그만, 제발. 그때 갑자기 모든 손이 동시에 멈췄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유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무서웠어.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난 매일 이렇게 무서웠어. 그녀의 말은 슬펐다. 그러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너도 알아야 해. 혼자 죽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녀가 손을 뻗자 복도의 불이 전부 꺼졌다. 민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발소리.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학생 여러분, 조용히 이동하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 뒤에 섞여 있는 또 다른 목소리. 다시 돌아왔네. 또 한 명. 민호는 숨을 죽였다. 갑자기 형광등 하나가 켜졌다. 그 불빛 아래에는 오래된 출석부가 놓여 있었다. 그 출석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호, 결석, 사망. 민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출석부가 스스로 넘겨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많은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모두 사망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지훈과 유진도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 죽었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리고 넌 우리랑 같이 있을 거야. 지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벽이 갈라지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연기 속에서 학생들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없고 얼굴이 없었다. 학생들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왔다. 발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회색 먼지가 일었다. 함께하자. 그들의 목소리가 떼창처럼 울렸다. 그 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다. 민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로 가도 벽이었다. 학교는 스스로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교실이 복도가 되고 복도가 체육관이 되고 체육관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허공에 떠서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친구가 필요했어. 그녀의 눈은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너도 우리랑 있어야 해. 민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는 허공에 매달린 채 흔들렸다. 아래에서는 수많은 학생의 그림자가 손을 뻗고 있었다. 받아줘. 그 손 하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민호는 절규했다. 그의 몸이 점점 아래로 끌려갔다. 그때 갑자기 모든 손이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바로 지훈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훈은 검게 변한 눈을 가졌고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먼저였어. 이제 내 차례야. 지훈은 손을 뻗어 민호의 가슴을 눌렀다.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너도 죽어야 해. 그래야 나처럼 될 수 있어. 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싫어. 살고 싶어. 유진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지훈, 천천히 해. 우리 새 친구야. 그녀의 미소는 더 깊어졌다. 학교 전체가 흔들렸다. 천장에서 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바닥은 붉게 물들어갔다. 민호의 시야가 흐려졌다. 갑자기 큰 종이 울렸다. 딩, 동. 그리고 모든 게 멈췄다. 유진도, 지훈도, 학생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만 홀로 움직일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어둠이 걷히며 교장실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었다. 테이프에는 오래전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오우중학교 화재 사고. 학생 34명 사망. 민호는 숨을 삼켰다. 그 영상 속에서 유진과 지훈의 사진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그 사고의 희생자였다.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우린 여기서 죽었어. 민호가 돌아보자 유진은 불꽃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이 학교는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았어. 지훈도 천천히 사라져갔다. 너도 이제 선택해야 해. 학교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바닥이 갈라지고 새벽이 밝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살아갈 것인가, 함께할 것인가. 유진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너의 마지막 수업이야. 새벽의 첫 빛이 창문 밖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민호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는 살아있는 세상, 다른 하나는 멈춘 시간 속의 학교. 유진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도 이제 우리처럼 이곳에 머물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지훈은 낮게 웃었다. 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널 기억하지 못할 거야. 민호는 눈을 감았다. 나는 살고 싶어. 그 말과 동시에 학교의 불빛이 깜빡였다. 바람이 일었다. 유진의 표정이 슬픔으로 변했다. 그럼 너를 보내줄게. 학교의 벽이 서서히 무너졌다. 바닥에 피가 물처럼 사라지며 흙으로 변했다. 학생들의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빛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마지막 인사를 하듯 민호를 바라봤다. 유진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야 편히 갈 수 있겠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여기서 끝이야. 민호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손은 그들을 통과했다. 유진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들려왔다. 고마워. 우리를 기억해줘. 학교 종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딩, 동.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췄다. 눈을 떴을 때 민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그의 옆에는 선생님과 경찰이 서 있었다. 기적이야. 내가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들어보았다. 손바닥에는 희미하게 YJ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유진. 그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밤새 혼자 쓰러져 있었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앞에 잠깐 유진의 미소가 비쳤다. 며칠 뒤 민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러나 학교는 폐교 상태였다. 철문은 녹슬고 벽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복도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따라갔다. 문을 살짝 밀자 삐걱 소리가 났다. 그 안에는 낡은 칠판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칠판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우리 잊지 않았지? 그 밑에는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응, 절대 잊지 않아. 바람이 교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인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놀랐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는 가방에서 꽃 한 송이를 꺼내 인형 옆에 두었다. 이건 유진에게. 그 순간 창문이 열리며 햇빛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학교 안에 들어온 빛이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 안에 사람들의 얼굴이 스치듯 비쳤다. 유진, 지훈, 그리고 이름 모를 학생들.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학교는 이제 조용했다. 그리고 완전히 숨을 멈췄다. 시간이 흘러 그 자리는 공원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벤치를 놓고 꽃을 심었다. 옛날엔 이 자리에 학교가 있었대. 누군가 말했다. 밤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이제 평화로웠기 때문이다. 민호는 가끔 그곳을 찾았다. 조용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가슴에 YJ의 흔적을 느꼈다. 이젠 괜찮지.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응, 이제 괜찮아. 그날 밤, 민호는 꿈을 꾸었다. 학교 복도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밝고 따뜻했다. 유진이 창가에 서 있었다. 하얀 교복, 해맑은 웃음. 이제야 웃네. 민호가 다가가자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따뜻했다. 고마워. 날 기억해줘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널 잊지 않을게. 유진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딩, 동.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침에 깨어난 민호는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책상 위에는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인형의 리본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진. 그는 조용히 웃었다. 다시 돌아왔구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소리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함께야. 민호는 인형을 가슴에 안았다. 햇빛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학교의 기억은 그렇게 남아 있었다. 몇 년 후, 민호는 교사가 되었다. 그는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교는 단지 건물이 아니야. 사람들의 추억이야. 그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끝나고 그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하얀 교복을 입은 소녀 하나가 웃고 있었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안녕이야.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평화로웠다. 밤이 되자 교실 불이 하나 켜졌다. 아무도 없는 교실 한가운데 칠판이 스스로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유진, 지훈. 글씨가 천천히 사라졌다. 교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러나 창문 밖에서는 별빛이 반짝였다. 그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학교의 모든 영혼이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수업 끝. 그 순간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으로 잠들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